비공개 정보를 공개한다. 국민연금 난리 났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마 여러분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공개할 이 정보를 보시면 엄청나게 놀라실 겁니다. 그 정보가 뭐냐? 이거예요. 국민연금 미적립부채액. 그것도 올해. 이 미적립부채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미적립부채액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요. 이게 간단합니다. 이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현재 말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죠? 이 사람들에게 미래 세대가 얼마나 부채를 지고 있느냐 나타내주는 지표다. 지금 이대로 계속 받는다면 지금 국민연금 받는 사람이 점점 늘어날 거예요. 점점 늘어날 거예요. 게다가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은퇴를 더 많이 합니다. 그러면 미적립 부채액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런데 그 규모가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1825조 원이 1825조. 와, 진짜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1825조 원이면요. 2022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명목 GDP라고 이야기하는 국내 총생산이 이게 뭐 2100조 뭐 이렇잖아요. 2105조인가 이렇잖아요. 그러면 1825조면 진짜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여러분 올해를 기준으로 봐도 이 정도예요. 올해를 기준으로 봐도. 내년은요. 후년은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한번 보실래요?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도 기절초풍하실 거예요. 지금 2023년에는 1825조입니다. 2050년을 가면요. 6106조입니다. GDP 대비 비율은요. 이게 그때 당시로 갔을 때 109.1%고요. 2090년에 가면요. 4경이 넘습니다. 4경 4,385조예요. 5조. 그러면 지금 현 세대의 연금 지급을 위해서 미래 세대가 세금이나 보험료로 부담해야 될 빚이 어마어마해진다는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이런 지표가 한 번도 발표가 안 됐어요. 왜 안 됐느냐? 이게 발표가 되면 난리가 날 거니까. 실질적으로 계산은 합니다. 정부가 이거.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미적립 부채가 210조 원이다. 이후에 매년 30조씩 늘어날 거다. 이렇게 분석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그 이후로 말입니다. 17년간 역대 어느 정부도 미적립 부채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가 마지막이었어요. 마지막. 그리고는요. 노무현 정부 이후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계속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미적립 부채를 공개하지도 않았고요. 이 공개하는 자체가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개혁도 안 했겠죠. 맞습니다. 개혁도 안 했어요. 국민연금이라는 게 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개혁조차 손을 대지도 않았죠. 지금 이게 공개가 된다는 건 여러분 저는 이게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한 일이라. 아직 정부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의 미적립 부채를 공개한 사람은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예요. 물론 말입니다. 이 발표를 할 때 세미나에서 했거든요. 세미나에서요. 세미나는 누가 참석을 했나 하면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을 했고요.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종훈 시대전환 의원이 공동 주최했습니다. 연금개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이게 사실상
공식적인 뭐 지표가 됐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진짜 어마어마하죠. 충격적이죠. 아마 그럴 거예요. 2090년에 사경으로 가면 뭐 나는 2090년까지 살지 못할 거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자손들은 죽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손들은. 와, 뭐 이렇게까지 가나 싶을 만큼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까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미적립 부채가 적어도요 8,200만 4,177원이나 됩니다. 올해 말입니다. 올해만 여러분들 국민연금 가입하고 계시죠. 그러면 부채가 지금 8,200만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실제 말입니다. 2023년 미적립 부채 추정치가 1,825조 원입니다. 이것을 국민연금 가입자 수 2023년 5월 기준으로 하면 2,225만 4,964명이거든요. 이렇게 나눠보니까 8,200만 원이네. 8,200만 원. 충격적인 숫자예요. 충격적인 숫자. 게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갈게요. 이제 이것까지 나왔으니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여러분 와 한숨이 덕덕 나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국민연금의 미적립 부채가 1,825조잖아요. 지금까지 말입니다. 공무원연금하고 군인연금은 지금까지 계속 발표가 됐습니다. 1,181조 3천억 원입니다. 그러면 3대 연금만 했을 때 미적립 부채가 여러분 3,006조 3천억 원. 야, 어마어마하죠. 연금만 3,006조에 3,006조. 여러분, 이게 연금만 3,006조잖아요.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부채가 얼마나 많은지. 가계부채가 1,800조예요. 1,800조. 여기다가 기업부채가 2,500조입니다. 여기다가 공기업부채가 지금 거의 50조 정도 됩니다. 여기에다가 전세자금 부채가 한 1,000조 정도 됩니다. 1,000조. 이것만 다 계산해도요, 여러분. 이것만 다 계산해도 일경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채를 지금 어마어마하게 안고 사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안고 사는 거예요. 일경이 넘는 숫자가 우리가 부채라고 이야기하니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은 정리를 할 텐데요. 진짜 충격적인 숫자입니다. 이게 여러분 통계적으로도 잘 정립이 돼야 되고요. 나라 경제가 탄탄한 반석 위에 올라가려고 그러면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진짜 많이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미공개 정보가 공개가 되니까 정부가 17년 동안 꽁꽁 숨겨왔던 그런 정보까지 공개가 되니까 지금 뭐 충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정보들이 앞으로 계속 시장에 공개가 되면요. 시장에 공개가 되는 만큼 그만큼 말입니다. 저는 최악의 상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작은 단서만 있으면 그 단서를 파고드는 게 제가 잘하는 일입니다. 그다음에 그게 현재는 어떤 파장을 미치고 앞으로 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이 부분까지 짚어보는 게 제가 잘하는 일인데 그 잘하는 일이 점점 충격이 된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다 그 생각이 드네요. 국민연금이 충격이라는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점점 현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국가 지도자들이 워낙 말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있었어요. 이게 국가나 사회를 위한 그런 지도자가 많이 다 배출이 돼야 되고요. 그런 지도자들이 우리 국가를 발전시키고 우리 국민의 생활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의 운동권들이 물러가면 세상은 참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운동권은요. 오로지 말입니다.
오로지 자기들 이익에만 매달려서 과거에 말입니다. 뭐 민주화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 독재에 항거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마저도 지금은 민주화라는 말 자체가 퇴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옛날 1980년대 대학가에서 반미 엄청났죠. 지금 뭐가 달라진 점이 있나요? 반미라는 이야기는 안 나와요. 대신 반일이 그 자리를 잡았어요. 반일이. 반일이잖아요. 매일 반일이에요. 반일만 자꾸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왜? 국민들한테 먹히거든요. 반미는 6.25 전쟁하면서 미군이 와서 싸워주기도 했고 지금도 지켜주고 있으니까 반미하니까 잘 안 먹혀요. 그런데 반이라니까 36년 동안 지배도 받고 뭐 독도 영유권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이러니까 먹혀요. 그러니까 반일을 가지고 지금 계속 선전선동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게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게. 결국 그런 게 말입니다. 우리 사회를 망가뜨렸고요. 우리 지도자들이 너무 이념에 매몰되어서 너무 권력 지향주의라 이게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국가 지도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면 달라집니다. 저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대한민국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한번 믿어보자고요.